고 백선엽 장군이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지만 친일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군인 이후의 삶에 대한 재평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박성진 안보전문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6.25 전쟁에서 제1사단장을 맡았었죠. 낙동강 전선 중에서 다부동 전투 대승이 이제 가장 큰 성과로 또 영웅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영웅이라는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재평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낙동강 전투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서 뭐 상당히 여러 개 전선이 펼쳐졌는데 그 중에 하나 아니냐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백선엽 장군이 영웅적인 다부동 전투로 대한민국을 구출했다 하는 것은 당시 1개 사단으로 북한군 3개 사단을 상대해가지고 격퇴했다는 건데요. 예. 이걸 놓고 이제 이론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당시 낙동강 전선이 240km였습니다. 예. 그 당시 그 전선에서 워커 장군이 지휘를 했었는데요. 한국군 5개 사단과 미군 3개 사단 그리고 1개 여단이 워커 장군 지휘하에 방어를 했었는데 이 다부동 지구는 그중 일부분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 당시 낙동강 전선에서 다부동 전투보다 더 높이 평가받아야 되는 것은 안강 기계 전투라든지 포항 전투라든지 이쪽이 훨씬 더 심각하고 그게 더 전투 공간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또 거기에 앞서 가지고 또 이 낙동강 방어에서 사실상은 미 공군 B-29 폭격기가 융단 폭격을 퍼부었거든요. 예. 한때 대표적인 걸로 제 기억나는 걸로는 이 다부동 옆에 여간에서 이 B-29가 반나절 폭격해가지고 북한군 3만 명이 폭사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다부동 전투도 이 B-29 폭격이 없었으면은 이게 1개 사단이 3개 사단을 이게 상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겠죠. 그런 면에서는 또 이 미군의 B-29 폭격기가 또 오히려 더 그러면 훨씬 더 가치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는 또 그런 아주 반론까지 있긴 있습니다. 네. 아마도 다부동 전투가 대구 방어선이었다는 점도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나를 따르라. 내가 혹시 후퇴하면 나를 쏴버려라라고 하는 뭔가 좀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이제 얹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전사가 좀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예. 이 6.25 전사라는 게 초기에는 어느 부대 상황 일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제 어느 전투가 있었다, 아군 피해상이 뭐였다, 적의 피해상이 뭐였다 이런 식으로 진술이 되다가 전사가 몇 번 이렇게 개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소위 전투원들의 공조 기준으로 바뀌거든요. 소위 말해 객관적인 전투 상황보다는 예. 누가 앞장서서 누가 해가지고 이런 공로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이게 지금 6.25 한국군 전사에 대해 문제점 지적하는 전사 연구가들이 많습니다. 네, 이 때문에 알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차라리 일본 육전사라든지 예. 중공군 전사가 더 한국군 전사보다 훨씬 더 신뢰성이 있다고까지 평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오늘 네. 고 6.25 전쟁 이후의 삶을 좀 비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생과 함께 선인학원을 설립해서 운영했는데 선인학원은 뭐 인천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논란이 상당히 컸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해 그 당시에 잘 알려졌다시피 선인학원의 명칭 자체가 백선엽 장군의 선자고 그리고 동생인 백인엽 예비역 중장의 인자를 따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고인이 이제 1965년 설립된 선인학원에서 이사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 학교 운영하고 교육 현장 영향력을 행사한 건 사실이었는데 당시 이제 박정희 정권의 비호 아래 교사가 확장됐고 이게 각종 사학비를 얼룩졌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1981년도 검찰 수사에서 이게 3년간 부전 편입학한 학생 수만 해도 9,900명이 달하고 찬조금만 6억 원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가지고 이 동생인 백선엽 전 육군 중장은 사법 처리 구속됐지만은 구속된 걸로 끝났지만은 이 형인 이 백선엽 예비역 대장도 이사로서 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러고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신문 제목이 인천의 무법자 이런 이제 제목도 있었고 인천 시민 7만 명이 제발 좀 인천을 떠나달라고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예비역 장성단체인 성호회가 고인은 참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주장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쏟아졌습니다. 강남에 있는 건물이 지금 2천억대 아니냐. 그리고 그 건물을 소유하기까지 어떤 정부의 개발 정보를 이용한다든가 또
소유한 다음에 아들과 소송을 벌인다든가 그런 걸 평가한다면 글쎄 청빈한 삶을 좀 붙이기가 어려운 단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 얘기가 나왔죠. 지하 5층, 지상 16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청밀하다고 하면 좀 애매한 상황이죠. 마침 또 오늘 국방위문 일면에도 성우회가 대대적인 추모 광고를 실었습니다. 예. 거기서도 이 청빈 삶 그 자체로 후배들에게 정신적 지주인 영웅이라고 이 백사엽 장군을 표현하는데요. 네. 이걸 뭐 사실은 이 대부분 관사대 생활하면서 집이 없는 장교들 입장에서는 좀 후한무치한 표현인 거죠, 사실. 네. 거기다 이 국방부나 합참에 근무하는 장교들은 이 고인이 평소 이 관련 행사 때마다 이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제 뭐냐면 백 전 장군이 기사 딸린 벤츠 S클래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걸 다 아는데 말이죠. 본인 승용차 벤츠 S클래스라는 것도 다 아는데 그걸 보고 청빈 그 자체이고 그거를 후배들이 정치적 지지로 배우라고 그러니까 좀 거기에도 좀 약간 좀 반응이 좀 언짢은 반응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친일 행위에 이어서 이제 반공투사가 되고 그러면서 관료로 나서서 사회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역시 독재의 군부 정권 아래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그 삶이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사의 굴곡하고 너무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충원 안장 논란을 넘어서 백 장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일본군대 출신 장교라고 무조건 척결 대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이 같은 일본군 출신이라고 해도 해방 뒤 잘못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에 기여한 훌륭한 장군들이 많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전쟁 초기 북한군을 저지한 이게 6.25 전쟁 영웅 김종호 장군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요. 네. 그러나 이 백 장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원에 들어간 간도 특설대 시절을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일제 만행을 담은 역사 화보에서도 사람 목을 칼로 베는 장면이 바로 이 간도 특설대가 조선 사람 죽이는 모습입니다. 이 일본군이 이의제의식으로 조선인 손으로 조선을 제압하라고 만든 부대가 이 간도 특설대인데요. 네. 여기에 대한 거를 사과라도 한번 했으면 이런 논란이 조금이라도 덜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군의 가짜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혹시 6탄 10용사니 6탄 5용사니 한번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예. 6탄 10용사 하면은 이 소위 말해서 이 우리 이달의 호국인물로도 보훈처 국방부가 이제 추모를 하는데 예. 이 1949년도 인천 송악산 전투에서 첫 이 6탄 10용사 소위 말해서 우리 군 10명이 박격포탄을 예, 6탄 10용사. 예. 적의 도치칼을 폭파했다 해가지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온 적이 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부사관 학교에서는 6탄 10용사상까지 수여를 합니다. 근데 현실은 뭐냐면 그 중에 한 명은 북한군을 기소해가지고 대남방송에서 대남방송까지 나와서 방송을 한 사람이거든요. 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하나가 6탄 5용사 같은 경우는 춘천지구 전투에서 무려 우리 군 후배들이 30년 동안 이 추모 행사를 하면서 재인 행사까지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적의 자주포를 다 폭파했던 6탄 호용사여가지고 휘발유가 좀 사이다병으로 다 여기 적의 자주포를 폭파했다 해가지고 6탄 호용사를 해가지고 우리 육군이 그걸 매년 30년 동안 재인 행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뭐가 됐냐면은 전부 가짜예요. 있지도 없는 군사들 가지고 왜곡된 전사와 왜곡된 군사를 이번 기회에 좀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겠죠.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언론 장군들 한 얘기가 그걸 만들어라고 한 배후에는 전부 백 장군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군의 가짜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성진 기자였습니다.